네,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먼저 분당기로에선 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또 수도권 의원들이 중재안, 조기 선대위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수도권 중진 의원들 67여 명이 하여튼 저렇게 나와서 하게 된 배경이 김한길 의원의 탈당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곧바로 새정치연합의 분당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신당의 야권이나 창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최종적인 중재안으로 낸 거죠. 냈는데 문재인 대표도 김한길 대표 쪽도 양쪽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우선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를 사실상 2선 후퇴하는 그래서 도장만 갖고 대표의 일만 도장만 찍는 일만 남기고 모든 공천권에 대해서는 선대위로 넘기는 그런 안을 갖다가 제시한 거죠. 그 지금 뭐 속보 들어온 상황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갈까요?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종혁 의원님 상대 그 편의 당이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좋으네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괜찮다고 같이 보십니까? 좀 더불어 하는 정치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 이 아까 탈당 뭐 분당이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제가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뭐 통합전대 얘기도 있었고 결론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거든요.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는 거부를 했고 이제는 나갈 사람 나가라, 더 작고 단단한 당을 만들겠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당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는 행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야권은 재편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탈당 분당의 수순은 갔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대개 보면 축이 한 3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작고 단단한 야당, 그리고 인물을 영입을 하고 혁신 경쟁을 아마 벌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신당. 여기는 이제 뭐냐면 뭐 격차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격차와 통일이라고 하는 뭐 비전을 들고 나왔고요. 격차 해소와 그리고 또 30대 40대 주축론 뭐 이런 걸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제 소위 말하는 호남 신당파. 이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기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야권 정치의 소위 심판론이거든요. 이제 이 세 축이 소위 말하는 야권 재편을 향해 이제 줄다름을 치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어디가 승자가 되고 또 이러다가 또 어떻게 또 어느 물길에 같이 모여서 통합을 이루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이 기회를 빌어서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수권 야당 국가의 국민 경제나 비록 상대 당이 만들어놓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경제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점에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야권의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할 줄 아는 야당.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은 견제 기능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하고 또 수권 야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협조하고 타협하고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해야 할 그런 정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야당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한국 정치의 미래로 와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봐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나는 제대로 된 한국의 정치 야권 지형이 만들어지기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름 좋네요. 이름 좋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뭐 민주소나무당, 희망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었고요.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5가지 안이 있었는데 뭐 손혜원 위원장이었나요? 뭐 소나무 민주당에 민주소나무당에 굉장히 뭐 소름이 끼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얘기 좀 잠깐 좀 듣고 가죠. 글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목표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이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반증을 하면 이거를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못 버렸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향되는
전통 민주당의 맥을 못 받았다. 네네. 오히려 친노 중심으로 해서 편협한 어떤 사고방식을 체제를 보여줬다라는 데 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러면서도 또 정통 야권이 가졌던 자리 자체를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민주라는 이름을 결국은 포기를 못했던 거고 네네. 앞에 더불어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제됐던 게 함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데 연합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네네. 계속해서 분열화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극복한다는 의미 내지는 그게 약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네네. 더불어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는데요. 네네. 그게 뭐 새롭다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조금이나마 진짜 네. 뭐 희망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정혁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야권에 가지는 기대라는 건 있고 네. 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분명히. 예, 예. 정우기 교수님 평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정당의 이름은 말이죠. 그 정치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네, 네. 지향하는 이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정당사에 보면은 그 때로는 그 우리 한글 이름이 먼저 형용사적으로 들어간 그 당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 생각나는 게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슷한데 네네네. 이게 과연 그 정교한 정치 철학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결국 열린우리당 몇 년 만에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 뭐 아주 추상적인 그 가치가 담겨 있는데 저는 네네. 이거 좋지 않다. 우리가 정당 이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보수당, 노동당, 뭐 독일의 그 CDU, 크리스찬 예, 데모크라틱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좋은데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 이념 그 체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하여튼 뭐 새 출발 한다니까 네네. 잘 되길 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이 지금 뭐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우리 이정혁 그 의원님 많이 그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야당이 그래도 지금 뭐 그 인재 영입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표창원 교수도 들여다오고 네네. 뭐 안철수 진영에서는 30, 40대를 겨냥했는데 네네네. 30, 40대를 겨냥은 좋았는데 지금 시니어들이 훨씬 많은데 이건 좀 네네. 착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럼 새누리당이 뭘 하고 있느냐.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아,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공천들 작업만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런 그 자세로 지금 그 4월달 총선을 그 네네. 마쳐도 되겠느냐. 예, 예. 그 양당은 뭐 서로 그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지금 뭐 젊은 피 수혈해가지고 네네. 새로운 피 수혈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네. 인재 영입도 안 하고 있죠. 정치 쇄신 안 하고 있죠. 네. 작년에 그렇게 떠들던 보수 혁신 얘기 하나도 없죠. 네네. 오로지 뭐 50대 50 공천을 하느냐 뭐 단수 추천을 하느냐. 이거 저 새누리당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어서 그런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만 놓고 보면 네네. 새정치 안철수 색채 지우자는 거예요. 빠졌네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 네.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새정치 안철수 나가신 뭐 이름 지운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약칭을 같이 등록하거든요. 중앙선관위에. 네네. 근데 이제 약칭을 민주당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네. 약칭이 없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네네. 그 흔히 말하는 그 풀네임으로 가는 그럼 이건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민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더불어당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기 네네. 때문에 네. 결국에 약칭으로는 민주당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네네.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약칭 없는 전체 이름을 불러야 되는 네네. 그런 기자분들이 좀 곤혹스럽겠네요. 이거 자막을 채우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자들 좀 차지하게 될 텐데 뭐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뭐 하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뭐 김한길 전 대표 얘기를 좀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뭐 천정배 그러니까 결별 선언을 했고 박주선 의원을 만났던 박지원 의원도 오늘 천정배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탈당 어느 정도 규모 계속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연말까지 또 며칠 남지 않았지만 탈당이 좀 더 지금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대표도 거친 논란 허용하지 않겠다.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좀 보였잖아요. 탈당이 어쨌든 본격화될 텐데 다시 한번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도 또 한번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인 그 견해가 네네. 원내 교섭단체는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결국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 그 공동 대표의 당이 나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예. 그 시즌 2가 되는 건데 네네. 결국에 그 호남 의원을 다수 받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삽으로 뚝 떠서 호남을 가는 새정치 구당이 될 네. 그런 그 딜레마는 있지만은 네네. 어찌됐건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수도권 의원들이 몇몇 합류하고 네네. 그다음 비수도권도 신진들을 갖다 영입 채워서 결국에 원내 교섭 단체는 네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대체적인 같습니다. 분석이겠죠. 예, 예. 앞서서 뭐 표창원 교수 얘기도 잠깐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표창원 교수 이렇게 영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여권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네, 저는 네. 따갑게 여권도 따갑게 들어야 할 저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네, 있는 네. 거고요. 젊은 피 수혈, 네. 인재 영입. 네.
아마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네. 총선 때마다 해오던 얘기다 이렇게 아마 다 여기실 겁니다. 이게 네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총선 때만 되면 늘상 해오던 도돌이표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각 정당이 그렇게 젊은 피를 수혈하고 매 총선 때마다 혁신 공천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더 발전하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지는 정치의 구조가 훨씬 더 진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느낍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점점 더 퇴행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불신은 점점 더 짙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정치가 담아야 할 가장 근원적 문제는 회피한 채. 네네. 그러면 정치는 담아야 할 근원적 문제가 뭐냐? 제가 늘상 지적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네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놓는 겁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이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당의 이익이 중심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익, 네. 그건 사익이죠. 그게 중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눈으로 정치를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혼란스러운 정치가 되는 거고요. 네. 국민들은 정치의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때만 되면은 또 뭐 30대, 40대를 끌어들이고 젊은 피를 끌어들이고 이런 난리를 쳐봐야 네네. 결국 제가 이런 근원적 철학 기조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으고 변화 주고 총선 치러봐야 네네. 다음에 맞이할 20대 국회도 네. 19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네네네. 국민들이 과연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런 것이겠는가? 예. 국민들이 변화의 정치를 주문하는 게 그런 거겠는가? 네네. 각 정당과 지도자들은 성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원론적으로 아주 좋은 네네. 말씀이죠. 근데 네. 그래도 이게 선거가 되면 그 각 당이 정책 변화라든가 혁신 이런 쇄신 작업을 벌이고 네네. 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두 당이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나 정책 쇄신, 정치 쇄신 하나도 안 우리 뭐 국회의원들 그 세비 깎자 뭐 많이 생각나죠. 무노동 모임금. 네네. 그거 지금 뭐 말도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네네. 건너가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인재 영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문재인 대표는 이제 인재 영입 이쪽으로 이제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방향은 좋다고 보는데 안 네네. 하는 새누리당보다 낫죠. 네네. 난데 표창원 뭐 전 교수 얘기가 나왔지만 네. 자칫 표창원 전 교수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보면은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을 수 있고 뭐 오세훈 전 시장하고 붙여줘라 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또 자칫 그 정치권이 어떤 그 이벤트와 네네네. 뭐 희화가 돼가지고 누가 나오면 누굴 붙이고 이런 네. 식의 그 정치 그 잘못되어 있는 풍조가 또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새누리당에서는 뭐 강용석 뭐 전 의원을 표창원 네네. 전 교수한테 붙인다든가 네네. 우리 유권자들의 그 지역의 유권자 상관없는 이상한 그 전략 공천과 관계된 네네. 이런 움직임이 여야 두 당에서 모두 나타나는 거. 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셔서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어쨌든 인재 영입 30, 40대 위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로 응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뭐 판이 짜여지나요? 보여질까요? 사람 자체를 뭐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큰 보여요. 그림에서 큰 좀 그림에서는 얘기했겠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네.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경제 전문가, 뭐 벤처 사업가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셨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사람을 끌어들일 때 네. 이게 과연 정말 대중적으로 이름이 많은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그런 네. 사람들을 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늘 주문받아온 게 그거죠. 새 정치가 무엇이면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거 뭐냐 국민들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상황은 또 경제 문제를 가장 이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초점 자체, 큰 어떻게 보면은 영역 자체를 설정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거기 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나와야죠. 네. 노동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과연 그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잘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그 논점을 선점을 한다고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네네. 그 선점한 논점과 맞는 사람들을 맞춘다면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어느 정파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결국에 본인들 정당 정파가 추구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가장 인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불안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표창원 그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했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신당에는 김근식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통일 전문가 나름대로 그 전부 다 젊은 인재들이고 결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1대1로 비긴 걸로 일단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애매하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낡은 운동권 그 진영 논리에 보수든 진보든지 간 진영 논리에 치열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미래와 과학과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경제,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 영입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여줄 적에 선거라는 것은 또 대중성과 명망성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슨 동반성장하는 정운찬 총리라든지 이런 좀 중진 거물들을 갖다가 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무슨 경제 전문가를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좀 아쉬운 게 제가 조금만 그 지금 인구가 노령화돼 가지고요. 지금 시니어 인구들이 뭐 메이저입니다. 메이저가. 근데 두 야당이 정권 잡으려면은 시니어들 노인 인구에 대한 그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젊은 사람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뭔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닌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새 표와 새 인물을 영입을 해야죠. 그런데 그 인물을 근원 정치의 중심축을 아는 사람,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새 인물 영입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야권에서 지금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분을 영입을 했는데 대통령 하는 얘기가 나를 누구하고 붙여달라.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동키호테형 검투사를 하나 더 불러들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든 야든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 있어가지고 쇼잉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선거라는 축제의 하나의 이벤트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근원과 근본을 망각한 채 그런 것에 치중하는 정치를 해봐야 그것은 맨날 가봐야 도돌이 국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저는 이 점을 제3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값 하기보다는 정말 실력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인재 영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서 어쨌든 안철수 더불어서라는 얘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나오는 한 가지 안철수 의원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 갖고 신당의 기조를 좀 밝혔습니다. 중도개혁 노선을 좀 밝혔는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브랜드 그동안 밀고 있었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신당 기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굉장히 그쪽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논점은 잘 잡았다라고 저는 전적으로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공동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세도 필요하면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때 정말 막연한 거 말고 그럼 너는 뭘 해주겠느냐를 국민에게 줘야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념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뭔가가 딱 쓰면 그 뒤에 물질적인 것들도 다 따라가게 붙어있고 사람도 붙어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세워주지를 못하시니까 지금까지도 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 것 같은데 일단 초점 자체를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야권은 들고 나가면 여권에서 늘 공격하는 게 안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영선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잘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경제 정책을 확실하게 조금 더 뚜렷한 자기 색깔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정성장 강조하면서 증세론을 좀 들고 나왔더라고요. 선거 앞두고 이거 증세론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싶어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하나의 그 정책 그 대안 아이디어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 열심히 하는데 세수가 여러 가지 뭐 빡빡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증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얘기는 뭐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뭐 정말 건전한 그 대안 제시해가지고 실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안철수한테 필요한데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이 그 호남 다선 의원들의 그 생각을 담아서 자신의 새로운 정치 그 철학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그 딜레마가 본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혁 교수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증세 문제는 복지 재정 확보 문제로 인하여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인데 우선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 복지가 정말 제대로 된 복지냐. 포퓰리즘에 의해서 지금 무한정 확장만 해가는 그런 복지가 아니냐. 지금 공공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복지 포퓰리즘 확대 때문에 이게 지금 기인한 바가 큰데요. 이런 측면을 먼저 정비하고 들여다본 연후에
국가 이익이나 국민 이익으로 봤을 때 결국 뭐냐면은 정세라고 하는 정책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네. 한쪽에 무너지는 뚝은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네네.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네. 계속 정세를 해야 된다. 이 네. 주장은 저는 옳지 못하고 보는 겁니다. 아, 네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정세할 경우에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법인세 인상을 통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세.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 우선은 뜯어다가 복지 재정을 갖다 쓰면은 우선은 먹는 빵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그랬을 때 성장을 담당하는 기업의 부담이 되어서 네네. 만약에 성장이 줄어든다 그런다면 나중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국민에게 가는 것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가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세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서 네네. 제가 계속 근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정치가 정세라고 하는 문제를 단지 표계산을 해서 들고 나올 문제가 아니라 네네.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을 봤을 때 지금 좀 수선할 거는 수선하고 네. 정책적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한 연후에 네네. 이 정세가 재정 확충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네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나는 그게 수순이고 그런데 맞는 의원님 것이다 말씀도 뭐 물론 맞는데요. 네. 복지를 지금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복지는 국민들이 이제 뭐 마음적으로 조금만 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냐인데 네네. 뭐 유승민 의원도 증세 얘기 공공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 복지라는 차원을 그 줄이고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쨌든 그 현실적인 그 어떤 우리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보자는 데서 안철수 의원의 전 생각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짧게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하도 야당 얘기만 하고 여당 얘기 잠깐 해보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도 지금 굉장히 총선 앞도 굉장히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데요. 예. 새누리당 현역 의원 평가제로 시끄러운데 당초 그 전략공천 컷오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게 근데 무너지는 거죠? 저는 새누리당이 친박이고 비박이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현역 이대로 정치 선거 치른다는 얘기입니까? 네. 더 아프게 육참 골단은 못하더라도 읍참마속이라도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자를 수수하고 물갈이해서 유권자한테 다가가야죠. 이 현역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무슨 현역들 평가하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가지고 그대로 한번 선거 치러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사람 내보내려고 대구, 경북, 강남부의 TKK 지역에 전부 내보내고 수도권 다른 데는 전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러면 누가 보수정당 새누리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네네. 자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유권자에게 다가갈 노력을 해야지 친박 비박 정파 간에 밥그릇 싸움하고 그렇게 하면서 괜히 대표원 들고 대표한테 전라도 나가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로 해서 선거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한테 중심을 잡고 전국의 구도를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면서 스스로 갖다가 나부터 불출마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해야지 전부 친박은 친박대로 비박은 비박대로 자기 입장만 자기 배지만 생각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뭐 짧게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컷오프가 이게 새누리당에서 안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현역 의원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네네. 항상 뭐 하위 평가를 해가지고 네.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컷오프를 한다는데 네네. 이거 유권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굉장히 인위적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연합에서는 당직자들한테 무슨 항목 매겨가지고 잘하고 있냐 못하고 이런 뭐 그 문제점도 있었고 새누리 쪽에서도 안 하던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그 뭐 진영 세력의 의도가 담긴 전략 공천이 담긴 그런 컷오프 이거 선진 정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판단은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물갈이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컷오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컷오프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밀실에서 정치 보복으로 부패 수단으로 이런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20대 때는 그런 게 있으면 국민들이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질 변호사님 얘기는 나중에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혁 전 의원, 민영삼 평론가, 정군기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